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0일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주민들의 선택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서산 태안 지역에서 첫 3선 국회의원이 된 성일종 국민의힘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히 지난 20대와 21대 총선의 경우 서산 태안 후보는 3명 이상이었는데요.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1대1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양자 대결 구도 선거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초선 때는 이제 국세청장 하셨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분할이 됐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1855표 차로 이겼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쪽에서는 저 혼자였고 또 상대 쪽에서는 이제 진영에서 2명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미미했거든요. 네. 그렇게 표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당이 아니었으니까 큰 차이가 없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전하고 거의 비슷했는데 좀 이번 같은 경우는 특징적이라고 그러면 굉장한 바람이 좀 일었다고 이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네. 대전, 세종, 충남을 통틀어서 저희가 3석이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특히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두 지역 같은 경우는 비교적 보수세가 좀 강한 쪽이었고 충청도에 어렵다고 그러면은 이제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의 공업벨트가 아니겠어요? 네. 이런 쪽까지도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선거보다는 조금 좀 버거운 싸움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당선인님께서 주민들의 선택을 다시 한번 받으셨어요. 그래서 서산 태안 지역에서는 첫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태안과 서산 쪽에서는 3선 의원이 한 번도 연속해서 나온 적이 없었죠. 네. 뭐 비례를 했거나 또 건너뛰었거나 이렇게 한 적은 있었는데 3선의 영광을 주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무한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 은혜를 갚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3선에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우리 지역 잘 챙기고 또 대한민국 중심에서 정치 지도자로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격려에 이 힘을 보태주신 건데 이 주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알고 중앙이든 지역이든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선거가 굉장히 뜻깊은 선거였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네거티브가 심했었던 것 같아요. 네. 참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뭐 태양광에 관련된 의혹이라고 그러잖아요. 의혹. 네. 이게 4년 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걸 고발하려고 그랬더니 승자가 그걸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안 했었는데 네. 이런 것을 또 해가지고 돌리지를 않나요. 아 정말 참 아주 그 선거에서는 없어져야 될 그런 네거티브고 파묘 얘기가 또 나왔어요. 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또 거기에다가 공약 이행률 공항에서부터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뭐 공약 이행률 제로라고 그래가지고 또 돌렸거든요. 네. 참 그런 걸 바라보면서 정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선거라고 하는 희망을 드리는 거예요. 네. 희망을 놓고 미래를 어떻게 지역이나 대한민국에 어떤 그림으로 어떻게 이 지역이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경쟁을 하는 건데 네. 이게 네거티브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네거티브가 사실은 심리적으로 보면 일정 부분 맥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한 4년 전에 했었던 그러한 네거티브에도 또다시 중심을 잡고 이렇게 지지해 주신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위대하고 정말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 성과가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일 3가지만 꼽아주시죠. 제가 10개를 공약을 했었거든요. 네. 그중에서 9개는 거의 진행되고 있거나 또 진행되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구비를 해서 네. 정말 그 법률 소비자 연맹 같은 데서는 제가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상도 다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헌정 270여 개 시민단체에서 주는 이런 상도 8년 연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받은 2명의 국회의원 중에 1명이에요. 네.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3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서산의료원의 심내혈관 센터 같은 경우 넣은 거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네. 특히 서울대학교 의료진들이 예산과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드려서 여기 와서
우리 지역의 긴급한 환자들을 회복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찾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지요. 네. 또 공항 같은 경우는 우리 충청권 전역에 공항이 없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예타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살려낸다는 것은 참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고 네. 우리 지역의 또 자랑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 또 태안 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에 4개밖에 없는 해양 치유센터를 유치를 해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이런 센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외에도 대산에 교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지 사거리에서 독군리까지 가는 도로 같은 경우도 또 근흥선 같은 도로, 안면도로 같은 이런 것들을 다 8년 동안에 마무리를 해놨죠. 이제 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좀 주민들께서 정확하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충남 민심을 살펴보면 4년 전과는 조금 달라졌는데요. 21대 총선 당시는 충남 의석수 11곳 중에서 미래통합당이 5석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3석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정권 안정 대신에 정권 심판을 선택한 민심으로 좀 부르는 의견이 많은데 여당 의원으로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보면은 비교적 충청 이부권에서는 상당 부분 민심이 이반됐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거기에는 가장 큰 게 우리 정부가 겸손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일은 문재인 정부에 비교했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을 보호를 했거든요. 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네. 화물연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물류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정책위장을 할 때 납품단가 연동제도 그렇지만 정말 정권이 인심을 잃을 각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개혁을 한 거거든요. 네. 교육개혁도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만들어 드렸고요. 지금 의사 정원과 관련돼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들한테 더 겸손히 다가가고 네. 또 국민들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은 3년여 네. 기간 동안 정말 국민 마음 속에 저희가 더 깊이 들어가서 개혁과 일도 열심히 하지만 힘들어하는 국민들 곁에서 더 따뜻하게 저희가 함께 봉사하고 위로해드리는 역할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 충청권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당권 도전 등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대전, 세종, 충남에서는 삼선 의원이 저밖에 없어요. 여당 내에서. 네. 의원이라고 그래야 3명밖에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목도가 많이 높아지고 또 정책위장까지 재선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내대표 또 상임위원장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주목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우선 뭐 이러한 직위도 직위지만 우리 충청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행해야 될 일들 이것들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우리 충청 전체를 위해서 뛰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회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임위원장도 아마 하게 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원내대표가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네. 야당과 함께하고 또 대통령과 함께 늘 국정을 상의하는 가장 핵심에 있는 요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선들하고 4선, 5선, 6선에도 원내대표를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당에. 네. 그래서 다 상의를 좀 하면서 제가 해야 될 시기가 오고 또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주저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또 이 충청권 내에서도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 충청권 의원들이 협력해 중앙 정치권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든다면은 이제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자 할 때 어느 의원 한 사람이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득은 여야가 없거든요. 그래서 충청권에 이제 좀 다선들이 좀 많이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함께 협력을 하면서 우리 충청권 전체에 또 대한민국 중심을 잡는 곳으로서 네. 필요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협력하고 해왔고 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또 22대 국회 입성 후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의정 계획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약속해드린 여러 공약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소소한 거라고 한다면 우선 큰 거부터 늘 얘기하는데 소소한 거부터 얘기하면 네. 우리 서산 지역에 공장을 방문을 했더니 결혼을 안 하신 젊은 청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 명품 이 기숙사를 져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명품 기숙사를 좀 만들어서 기존의 기숙사 형태가 아니고요. 명품의 기숙사를 만들어서 공동 구간도 만들어드리고 세탁실도 만들어드리고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많은 도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또 큰 거로 보면은 고 정주영 회장께서 만들어 놓으신 B지구가 있습니다. 네. 정감록에 보면은 저희 지역에 서해 만리가 열린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바다도 간척을 했으니까 열리긴 열렸죠. 근데 뭐 만리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근데 여기에 미래 첨단 국제 도시를 만들어서 드론이라든지 군사 여러 가지 또 군사 민수 이런 부분들을 다 어울러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면 네. 우리 태안과 서산과 태안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추동하는 굉장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 첨단 국제 도시를 만드는데 속도를 좀 낼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서산공항 건설 사업, 가로림만 해양정 등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굵직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은 좀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가요? 서산공항은 워낙 이게 이제 떨어졌었는데 프랑카드도 붙고 뭐 안 된 거로 다 인식을 했는데 네. 작년 예산에 설계비 10억을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2028년을 목표로 이걸 개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충남도가 특히 앞장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네. 가로림만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프로젝트가. 그런데 여기에 이 국가해양정원을 만들 때에 수요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선거 끝나고 바로 기재부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잘 챙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이 예타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손을 못 대요. 네. 돈이 예를 들어 1,000억이 들어간다면 1,000억을 넣었을 때 얼마의 이득이 나올 거냐. 1,000억을 투자한 것만큼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 평가하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거든요. 네. 이건 누구도 손을 못 대요. 정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잘 좀 관계 당국들이 아주 잘 세밀하게 좀 챙겨주십사는 요청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타가 통과돼야 이 돈을 쓸 수가 있죠. 네. 이 말씀도 드립니다. 네, 앞으로의 또 의정 활동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또 지역의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개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서산 지역 분들한테 많은 극찬도 받았고, 뭐 또 의원님께 뭐 생명의 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이 서산의료원이 좀 어떤 역할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서산의료원은 2차 진료기관이지요. 근데 그 2차 진료기관의 역할을 다 못했었던 것이죠. 네. 우선 뭐 가장 긴급한 게 뇌하고 심장으로 쓰러지시는 분들에 대한 시간 싸움이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심내혈관이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수십 명의 생명이 회복돼서 나가셨어요. 네. 심지어 한 분은 주무시다가 뇌경색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서 보니까 말도 안 되고 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시간이 늦었죠. 네. 많이 지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서산 의료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태안에서 저 천안으로 가거나 인천 가거나 서울 간다고 했을 때 1시간 반 이상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회복이 안 됐을 거라고 봐요. 바로 서산 의료원으로 가셔가지고 회복이 되셔서 정말 우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저희 행사에 나오셨었어요.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서산 의료원이 우리 태안, 서산, 당진, 예산, 홍성, 보령, 서천까지 다 연결을 해서 이 허브가 돼야 되겠다. 네. 이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병원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시설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를 더 5층을 더 올려서 8층까지 만들어 가지고 네. 서울대학교 의료 시스템이 지금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더 많은 것을 좀 장착하고 더 혜택을 좀 넓히는 그런 역할을 해서 뇌, 심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큰 병원 가시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대학병원의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비슷한 게 서울대학교와 보람의 병원이 맺혀져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의료적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고 생명의 안전판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지역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게 천수만 B지구 개발 관련된 사안인데요. 서산 주민들, 태안 주민들 모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좀 주요 내용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B지구가 저는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갖고 국가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그 하나는 뭐냐? 땅값이 쌓여야 되고요. 네. 두 번째가 용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에너지도 천연 에너지라야만이 아리백을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B지구는 이걸 다 갖췄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땅은 현대가 가지고 있고 또 땅값이 싸잖아요. 네. 그래서 약 한 10만 원대면 이게 되기 때문에 굉장한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서산 쪽에는 현대자동차가 이 무인 드론 민수용 쪽에서는 굉장히 세계적인 선도주자입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 무인 드론에 대해서는 미국이 좀 통제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장을 온다든지 동남으로 가야 될 때는 우리 서산에 있는 B지구에 와서 현대자동차가 여기에서 연구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미 350억을 들여가지고 국가 돈을 들여서 핵심 부품 인증센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를 해놨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상승의 에너지가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오도록 3월 5일 날 MOU를 도시 저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함께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MOU가 아니고 굉장히 깊숙하게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안 쪽으로는 민수용, 군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셨지만은 다 이 무인 드론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러한 군과 관련되는 모든 드론은 ADD가 이 첨단 미래 항공과 관련된 무인 항공과 관련된 활주로를 만들게 되면 여러 기업들이 여기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보고서에도 태안이 1등을 했고 지금 사타가 진행 중인데, 이게 오면 지금 우리 태안이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인구 소멸이잖아요. 네. 이걸 막고 성장의 도시로, 인구 증가의 도시로 바뀔 이 모멘텀을 마련을 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신데 요거를 차질 없이 잘 이행을 해서 우리 태안의 100년의 또 서산의 100년의 먹거리를 준비를 하면 이게 곧 대한민국을 추동하는 지역이 될 거예요. 네. 수원시가 삼성전자 반도체를 수원시에 유치를 해가지고 수원의 큰 도시로 성장시켰듯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이런 드론과 관련된 미래 성장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으로 어느 정도 노미네이션이 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 발전은 곧 대한민국을 성장하는 성장판 기지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4월 10일 우리 태안 군민들 또 서산 시민들께서 4년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연속해서 처음으로 삼선의 의원을 이렇게 맡겨주셔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주말이면 우리 지역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또 4년 우리 주민 곁에서 지난 8년 해왔듯이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주신 그 의미를 잘 담아서 우리 지역이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성장판 기지로 꼭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키겠습니다.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서산 시민 또 태안 군민 옆에서 늘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손잡고 또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드리는 여러분의 비서실장으로서 또 여러분 겸손히 섬기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원해 주신 또 성원해 주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4년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산 태안 첫 삼선 국회의원 성일종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